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일남입니다. 오늘은 금융위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금본위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본위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금본위 제도에서 중앙은행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금융위기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본위 제도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통화 가치를 금의 무게를 기준으로 고정시켜 놓은 일종의 통화 시스템이에요. 20세기 초에 금 가격이 법률에 의해서 온스당 20.67달러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금본위 제도가 중요한 점은 통화 공급량이 금에 따라 결정됐다는 거예요. 금을 맡기고 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게 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물가를 조절이 아닙니다. 물가가 즉 금에 의해, 금의 양 또는 풀린 달러의 양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을 한 거죠. 금본위 제도의 단점이 사실 장점보다 더 많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의 첫 번째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금을 금강에서 채굴을 하겠죠. 그리고 그걸 또 저장을, 굉장히 보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걸 또 유통하는 과정까지, 그런 모든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첫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면은 금을 많이 맡기고 돈을 많이 빌려가겠죠, 달러를. 그만큼 통화 공급량이 시중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자동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 반대로 경기가 둔화될 때, 약간의 리세션이 왔을 때는 뭔가 중앙은행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금본위 제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경제 활동이 다운이 될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도 낮추고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을 활발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게 금본위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고정환율 시스템도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 금 1온수당 4파운드로 측정을 했는데 미국은 1온수당 20달러 이렇게 해버리면은 삼각형 구도로 놓고 봤을 때는 영국 4파운드당 20달러라는 그런 하나의 환율이 생기게 되죠. 이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국의 통화정책의 신축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이렇게 환율로 엮여있기 때문에 영국에까지 연동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미국이 완화적인 정책을 취할 때 영국은 긴축적인 정책을 취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하나의 단점입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들이 투기적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금의 정말 극히 일부만 보유하면서 그 이상의 통화를 시중에 푸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제 대출을 하면 금리를 먹겠죠.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란은행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란은행이었는데 A thin form of gold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금박지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금본위 제도라고 납시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었다. 근데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영란은행이 금본위 제도를 끝까지 유지할 거라는 거기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을 인출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1931년도에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뱅크런과 비슷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금본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금본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강이 새로 발견이 됐어요. 새로운 금강이 잭팟이네요. 터지면 그만큼 이제 금이 많이 더 생겨나니까 통화량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경제 성장이 강하게 이루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실제로 19세기 후반에 금본위 제도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었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큰, 정말 물론 경제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는데
그 뒷받침이 되는 유동성이 부족했던 거죠.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는데 금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유동성이 부족한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서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이제들의 문제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이 근본이제도 하에서는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1913년도에 연방준비법이라는 Federal Reserve Act라는 연방준비법이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집권을 하던 시기였는데 연방준비제도를 정말 직접적으로 먼저 확립을 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남게 되죠. 중앙은행의 탄생 배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첫 번째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뱅크런 같은 정말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거나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뭔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런 패닉을, 금융시장에 오는 패닉을 조금 경감시키기 위해서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탄생 배경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근본이 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근본이 제도를 관리하는 게 두 번째 역할이었습니다.